저희 당이 갖고 있는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무시한다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그대로 따른다면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론조사를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나 또 손석희 앵커께서는 참조의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운찬 총리가 그렇게 표피적으로 파악을 하고 참 지성인으로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대학 교수분들에게 뭐 이렇게 그분들이 지상지존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은 책상에 계신 분이죠. 때로는 책상은 제일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책상에서 현장에 오면서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았다. 특히 용산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대학 교수들을 너무 많이 중용하시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른 중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나라당이 핑퐁 게임을 한다. 글쎄요. 저는 한나라당에 제가 있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데요. 교묘하게 그렇게 핑퐁 게임이나 할 정도로 술책에 능한 당이면은 지난 10년 동안 그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 답답합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이번 재보궐에서 이렇게 깨졌겠습니까? 충청도에서. 그런 점에서 저희 한나라당에 고민이 있다는 거를 이 정말 고민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걸 또 같은 당은 아니지만은 자주 뵙는 또 같은 전시인 이 전병은 의원께서도 순수하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전혁 의원의 반론은 아까 전병헌 의원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답변도 합쳐서 하셨기 때문에 반론 기회를 드린 거고요. 얘기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법 오늘 뭐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우선 입법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을 간단히 듣고요. 제가 그 법학자 두 분을 전화로 좀 연결해서 마저 토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께 드릴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 네. 아까 우리 선 교수님께서 야당이 웃고 오늘은 좀 기분이 나빠진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국민이 심판 보신 것은 우리 야당이 웃게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조금 어리둥절한 판결이 나와서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심판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차근차근 따져볼 그런 대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헌재가 사슴 뿔도 확인했고 사슴 가죽도 확인했고 사슴 꼬리도 확인했는데 결론은 말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법안의 심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를 했고 또 대리 부정 투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확실하게 위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한 그 판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그 절차상의 그 위법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공인된 그 절차적 흠결과 하자를 가지고 처리된 미디어법은 여야가 다시 국회에서 원점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법안의 중요성이나 안정성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력이 애매모호하게 결론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국회에서 더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쟁점이 있는데요. 헌재 결정 이후에요. 전혁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다 논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헌재에 해달라고 권한쟁의를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됐죠. 7월 22일 날 국회에서 이제 물리적 투충돌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7월 20일 날이요. 7월 20일 날 양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문방위원 두 사람씩 3인이 비밀 접촉을 통해서 협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7월 20일 날 협상을 했는데 밤늦게까지 협상했는데 협상이 타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7월 21일 날 또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일부는 타결이 됐고 일부는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내일 만날 것이냐, 즉 7월 22일 날 만날 것이냐, 아침에 연락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당 측에서 이 협상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다가 이 협상에 대해서 결렬이다라는 선언이나 통보도 없이 바로 국회의장석을 점거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7월 22일 날에 그 난장판 아수라장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부정대리 투표 의혹이 발생이 됐고 사전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가 영상물을 통해서 채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침해와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헌재에서 오늘 이 판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판단이. 그 점을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에 그 문제를 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성과 더불어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헌재는 옳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 이 법안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2005년에 저희가 사학법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헌재에 저희가 이 권한쟁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헌재는 국회에서의 그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번하고 똑같이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를 넘어서 그리고 그날 뭐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결렬을 했다. 그렇지 않죠.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제가 협상 당사자인데. 그렇죠. 저희 기다렸습니다. 저 기다린 당사자입니다. 저도. 한나라당에 제가 문방위원은 아니었지만 7월 20일에 연락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의장석을 점거해 버렸어요. 글쎄 그거는 저희로서는 그 모든 과정에 저도 같이 있었던 한나라당의 의원이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당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겁니다. 이거는 상대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 헌재에서 사학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최종적인 거에 대해서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요, 늘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해주면은 민주주의의 승리고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반하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면은 쿠데타라는 말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떤 분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판결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민주당 전체 의견이라고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소속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로서 헌재했다는 건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이 법의 시행 절차라든가 또는 법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서를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할 수 있나요? 제가 반론을 좀 할게요. 먼저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측면을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헌재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사학법 때. 네. 그래서 사학법 다시 재개정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1996년도에 노동법도 당시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야간에 기습적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기습 처리를 해서 그것도 헌재에 그 제소가 됐죠. 그런데 그것은 헌재 판결도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에 맡긴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그 노동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재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법도 그렇게 재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그 미디어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대 신문사나 또는 거대 자본 그 재벌에게 방송국을 내줬는데 그때 나중에 저희들이 19대 가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재벌과 특정 그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편파적인 방송이 되고 사회적 기득권의 그 사회적 기득권만 강화시키는 그런 그 역행하는 민주주의 다양성에 역행하는 방송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는 못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방송